평화통일연구소의 박기학 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이번 협정이 역대 최악의 굴욕 협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남북 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남북 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능가해서 예, 방위 분담금이 8.2%나 올랐어요. 예, 예, 또 공공요금과 위생, 목욕, 세탁, 폐기물 처리 항목이 예,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고 예, 또 해외 주둔 미군에게까지 방위 분담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거든요. 예, 또 국회 비준 동의권을 침해하는 그 연장 조항이 들어가는 등 굴욕적인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먼저 그 공공요금은 그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었던 겁니까? 그렇죠. 공공요금은 지급을 안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뭐 전기요금 같은 것도 우리가 낸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목욕비, 세탁비, 폐기물 처리비 예. 이런 것도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죠. 다른 나라도 이런 거 내주는 나라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세계에 많이 있지만 예. 미군 목욕비,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폐기물 처리비를 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이런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들어갔다. 예, 예. 그 사드 기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모든 경비는 미군이 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거기 목욕비나 거기 쓰레기 처리비는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렇죠. 미국이 이제 방위 분담금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네네. 한국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해외 주둔 미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 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미국 본토나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이 해외 주둔 미군이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서 예. 한국에 잠시 들르는 미군을 말합니다 지금. 예. 이제 문구상으로는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일시적 주둔에 해당하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 때만 잠깐 왔다가는 그 비용도 우리가 다 낸다 이제는. 그렇죠. 그 연합 훈련을 위해서 한국에 오는 미군들이 목욕을 하거나 세탁을 한다거나 또 그 쓴 화장실을 청소한다거나 예. 또 쓰레기를 버리면은 그 비용을 방위 분담금에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민주평화당의 그 천정배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모두 954억 원 이상이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이나 뭐 우리 영토 바깥에 있는 군용기 수리비를 지원했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도에 그 군수 분야 방위비 분담에 관한 시행 합의서라는 게 한국 국방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채택을 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예외 사항으로 한국 영토 밖에 배치되어 있는 유사시 한국에 증원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나 지상 장비를 정비하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행 합의서는 기관끼리 맺은 약정이기 때문에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은 방위 분담 특별협정이 있는데 여기는 주한 미군의 경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영토 밖의 미군 장비 정비는 방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불법이죠. 그다음에 방위분담 특별협정은 평시에 적용되는 조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적용되는 조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영역 밖에 미군 소유 장비 정비는 이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거죠. 그리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봐도 아까 소개하신 이행 합의서에 유사시에 우리한테 동원될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장비요. 그 정비해 주는 거죠. 그럼 유사시에 얼마나 많이 오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럼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아주 굴욕적인 조항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던 조항들이 몇 개 들어갔고 지금 주일 미군 그 군용기 수리비에 쓰였던 거는 이명박 정부 때 맺어진 이행 합의서 때문이다 이 말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10차 그 특별 협정 아니겠습니까? 지난 9차 특별 협정 기간 동안에는 1년에 한 1,000억 원씩 미집행 금액이 발생했대요. 그건 왜 남았습니까, 돈이? 그러니까 쓰고 이제 다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방위 분담금이 과도하게 결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쪽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그냥 덥석덥석 들어주다 보니 쓰지도 못할 돈까지 들어줬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남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남은 돈이 한 1조 한 400억 가량 되는데 미국이 추후 요구를 하면은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추후 뭘 명목으로 요구하면요? 이제 자기들이 미국이 원래 미국한테 주기로 한 돈이니까 이 협정상 맺어진 금액이니까 언제든지 미국이 다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용처가 있어야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용처를 미국이 이제 나중에 되겠죠. 모든 용처를 들이대면 줘야 되는 거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근데 방위 분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 9차 협정의 유효 기간이거든요. 지금 유효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협정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발생한 미집행 금액은 줘야 될 의무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줘서는 안 될 돈이라고 봐지는데 이제 우리 정부는 협정상 정해진 금액이니까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했을 때 뭐 적정 정도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건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선이라는 게 미군이 다른 나라들에 주둔할 때에 그 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뭐 심지어 세탁비, 목욕비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그런 강압적 요구에 굴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요. 왜 우리 정부만 그렇게 굴복하냐 이 말이죠. 이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 그 남북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협 사업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승인을 얻어서 미국의 어떤 그 뭐랄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돈을 줘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우리가 미국을 좀 설득하는 카드 뭐 이런 거, 또 남북 경협 같은 거 좀 그 미국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이런 걸 만드느라고 이런 것들이 덥석덥석 들어줬다. 근데 이게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이 그 부당한 어떤 그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남북 관계 차원에서 돌파를 해야지. 이 승인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더 봉으로 보고 더 이렇게 그 기고만장해서 돈을 더 요구를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협상 태도라고 봅니다. 한국을 봉으로 볼 거다. 그렇죠. 이미 봉으로 보고 있죠, 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전화 몇 통화 했더니 5억 달러 올려줬다. 앞으로 또 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죠. 근데 내일 비준 동의안 아마도 지금 예상컨대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많은 독소 조항이 있고 만약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앞으로 방위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안 들어갔던 항목들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굴욕적인 조항이나 독소 조항들이 많은데 국회가 이것을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굴욕적인 부분 또 독소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내서 알겠습니다. 이걸 정부가 재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면은 시간을 두고
좀 뭐랄까 졸속 심사가 아닌 알겠습니다. 충분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한번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었습니다.